안녕하세요. 강성률 철학TV 제 9-1강 육체적 쾌락과 염세주의, 키르네 학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쾌락을 느끼는 장면이지만 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염세주의로까지 흐르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서양 고대 철학 중에서 키르네 학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또 키르네 학파의 학자들은 누구누구 있는지, 그리고 불교에서 그 소신공양이란 말을 쓴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키르네 학자들이 주장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은 1기 자연철학, 2기 아테네기 철학이 있는데요. 이제 2기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 이후에 소소크라테스 학파가 등장하는데 메가라 학파는 이제 메가라 아테네 바로 아래에 있는 메가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파고 키르네 학파는 아프리카 북부 성경에는 구레네로 나오죠.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파 그리고 키니코스 학파는 이제 키온이라고 하는 히라버 게에서 나온 학파의 이름입니다.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이 이어지는 거죠. 자, 키르네 학파의 주장은 우리가 쾌락을 오래도록 유지한다면서 눈앞의 쾌락을 미뤄서는 안 된다. 앞 시간에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부동심 이런 주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키레네 학파의 창시자는 북아프리카의 그 키레네에서 태어난 아리스티포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소크라테스 학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이 선이며 쾌락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리스티포스입니다. 키레네 학파의 학자들 가운데는 아리스티포스 외에도 그의 딸인 아레테가 있어요. 아레테는 이제 철학사상 최초로 나타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티포스의 그 손자인 동명이인의 그 아리스티포스가 있고 테오도로스, 헤게시아스, 안니케르스 등이 있습니다. 아리스티포스는 현재 육체적인 쾌감이 바로 쾌락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쾌락은 불쾌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례로서 쾌락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티포스는. 여성 철학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키르네 아테네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철학을 배워서 아들 아리스티포스에게 그걸 전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키르네 학교를 물려받아서 35년 동안이나 자연과 도덕 철학을 가르쳤고 40권의 책을 썼고 제자 가운데 10명의 철학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무덤의 비문에는 이 아레테를 찬양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원래 이 아레테라고 하는 명사는 어떤 종류의 우수성, 도덕적 미덕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였는데 신화에 나오는 아레테 왕비 하면은 아주 현명하고 관대한 왕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페소스 그 도서관에 있는 아레테 석상 장면입니다. 또 여성 철학자 가운데 마로네이아의 히파르키아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느 날 많은 사람 앞에서 방귀를 낀 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오빠, 메트로클레스가, 어느 날 이제 크레테스를 찾아갔습니다. 크라테스,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그러자 크라테스는 콩을 잔뜩 먹은 다음에 이 메트로클레스 앞에서 부응하고 방귀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감동을 먹은 이 메트로클레스가 바로 크라테스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의 스승이었던 테오프라스토스의 강의 노트를 불태워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메트로클레스의 누이 동생인 히파르키아는 거지나 다름없는 크라테스와 결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크라테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면서 자, 여기가 당신의 신랑이 있어. 이게 그가 가진 전부요.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파르키아는 크라테스를 선택해서 결국 두 사람을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마치 디오게네스가 광장에서 자유행위를 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섹스를 했다고 합니다. 크라테스의 아내이자 제자이자 동료였던 히파르키아는 잔치 향연에서 남자들과 당당하게 토론을 했는데 토론 중에 말문이 막힌 테오도로스가 히파르키아의 겉옷을 잡아서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히파르키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철학적 담론에 끼어들었다. 여성들의 그 세미나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 크라테스는 어떤 인물인가? 키니코스 학파로서 디오게네스와 같은 학파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가난한 삶을 살고자 그 재산을 아테네 거리에 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지녔던 히파르키아와 결혼을 했고 아테네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으며 제논의 스승이 됩니다. 제논은 이제 스토아파의 창시자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아테네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성 철학자로서는 20세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유대인 집안, 독일 출신의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잔인한 장면들.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작가가 되고 정치 이론가가 됐는데요. 그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히틀러의 그 나치에 협력한 이후에 두 사람은 결별 수순을 밟는데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전임 교수직에 지명받은 최초의 여성이다. 말하자면 최초로 전임 교수가 된 여성이다. 그런 얘기죠. 또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저서로 유명하죠. 21살 때 최연소로 철학 교수 자격 시험에 통과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으로 유명합니다. 자식을 갖지 않고 서로 간에 방을 따로 쓰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끝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제2의 성인 이 책은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남녀의 차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것이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참된 여자다움은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할 때 생기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이해의 길이 없다. 그래서 아주 여성 운동의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철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 편견은 대단합니다. 철학에서 성별의 그 불균형이 빚어지는 것은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 때문이 아니냐. 여성은 성희롱과 같은 직장 안에서 장애물들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1990년대까지 미국의 인문학에서 가장 성비 균형이 맞지 않는 분야가 바로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교사 가운데 여성은 17%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은 수학보다 철학에서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철학 여자 교사, 수학 여자 교사입니다. 키레네 학파의 다른 학자들을 보면은 테오도로스가 있는데 쾌락이란 살해에 의한 즐거운 기분이다. 또 아니케리스는 우애나 조상에 대한 사랑, 조국의 등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키레네고 아니케리스란 사람은 플라톤에서 등장했던 인물인데 플라톤이 그 시라쿠사의 참주
여기죠. 디오니소스 2세에 의해서 노예 시장에 팔렸을 때 그 몸값을 치러줘서 석방되게 했고, 이후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아카데미아를 세웠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헤게시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케리스의 제자로서 자살 권유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많은 감각들로 가득하고,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는 것이란 적당한 것일지 몰라도 현명한 자들에게 사는 것은 무관심한 일에 불과하고, 따라서 현명한 사람의 목표는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키레네의 오늘날 폐하가 된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불쾌를 수반하지 않는 쾌락은 없다. 생활에 무관심할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자살 권유자 페이시타나토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게시아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강습하는 것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헤게시아스의 주장에는 아마 불교의 교리를 영향받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만은,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소신공양이 뭘까요? 불교, 기독교, 카톨릭 등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자살을 반대합니다. 물론 그 자살을 반대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각각. 기독교는 자살이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불교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자살은 야말로 반불교적 행위이지 않느냐. 그리고 5개 가운데 첫 번째가 불상셀인데, 살생계인데,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살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신성인해서 예를 들면은 불길에 뛰어들어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어머니나 부모나, 또 일본에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철길에 뛰어든 의인 김수연, 이수연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틱광둑 스님이 항이 분신을 하는 장면이 여기 있는데요. 1964년 3년 6월 11일 오전에 사이공, 오늘날의 호치민이죠. 어, 베트남 미국 대사관 부근의 교차로에서 이 스님이 소신 공양이라고 좀 부르기는 그렇습니다만 항의 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콤 브라운이라고 하는 기자가 분신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퓰리처 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이토록 그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분신하게 된 까닭은 당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베트남의 초대 대통령 딘 디엠이 불교 탄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렇게 분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 디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후로부터 그 치열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신 공양이다 말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불교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석가모니조차 소신 공양에 대한 언급은 없고, 티베트인들이 요즘에도 간혹 합니다만, 이것은 중국의 포갑 정치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폭력을 배제하기 때문에 비폭력 수단으로 소신 공양으로 한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분신이라고 봐야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의 모 스님이 소신 공양했다고 하는 주장을 해서 이것이 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키레네 학파로 돌아와서요. 키레네 학자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쾌락은 우리에게 진짜 실제가 아니다. 현재 쾌락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단순하고 격렬한 것으로서 육체적인 쾌락이 바람직스러운데, 순간적인 쾌락, 그것도 가능하면 세속적인 종류의 쾌락이 인간에게 유일한 선이다.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즐기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에피쿠루스 학파의 쾌락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무엇이 쾌락이냐에 대해서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이란 정신적 쾌락뿐만 아니라 물질적, 육체적 쾌락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쾌락이란 단순한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성행위를 하는 데서 경험하는 적극적인 신체적 감각이다. 술, 마약, 섹스는 대표적인 그 쾌락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탕도 중독이 된다고 그러죠. 자, 육체적 쾌락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쾌락은 모두 평등한데 다만 그 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는데 육체적 쾌락이 마음의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키레네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적인 숙고와 관조보다는 인간의 육체가 얻을 수 있는 보다 생생하고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수치를 이렇게 어디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운동이나 쾌변이 3이고 칭찬을 들었을 때 상당히 높죠. 13. 남 뒷담할 때 18. 재미있습니다. 잠을 잘 잘 때 35나 돼요. 성관계가 55라면은 자, 여기 보세요. 도박은 115, 마약은 150으로. 이것은 쾌락의 종류로 넣지를 않습니다. 너무 특이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데다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열애로 놓고 있어요. 키리네 학파의 논리는 뭐냐면은 당장의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예측 능력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느냐?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물어보면 아마 개미보다 배짱이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수년이나 혹은 수십 년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 즉 철이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다만 미래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다가올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충실하면서 미래를 도모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패스트, 과거와 퓨처, 미래 사이에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의 소소크라테스 학파 가운데 키니코스 학파, 메가라 학파 외 키레네 학파가 있었는데 이 창시자는 아리스티포스가 있고 그의 딸인 아레테, 테오도로스, 헤게시아스, 아니케리스가 있고 여성 철학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헤게시아스는 자살 권유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철학자고 과연 불교에서 소신 공양을 권장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리스티포스의 주장인데요. 쾌락은 정신적 쾌락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육체적 쾌락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쾌락이란 단순한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성행위를 하는 데서 경험하는 적극적인 신체적 감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